수석의 친구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인데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 수사팀을 와해시키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댓글 수사팀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상당수를 교체해야 한다고 당시 청와대에 건의한 겁니다. 정유라 씨 집에서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보이는데 사건 당시 CCTV 화면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화산이 잇따라 분출했습니다. 4,000m 상공까지 화산재가 치솟으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어 관광객 2,000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발로 차고 음식을 빼앗는 등 상습 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2살 배기를 상대로 저지른 폭행 장면이 CCTV에 담겼습니다.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대출자의 소득을 더 정확하게 따지는 신-DTI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자의 소득 증명이 기존 1년에서 2년치로 늘어납니다.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내년에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병우 전 수석을 향한 검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차와 휴대전화 압수한 데 이어서 오늘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병우와 최윤수, 대학 동기인 두 사람은 국정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사장까지 오르면서 한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기도 했던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최윤수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관련된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윤수 전 차장의 부하였던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을 내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했는데 그 내용을 최 전 차장도 보고받았던 겁니다. 추명호 국장이 비선 보고하는 거 알고도 묵인하셨습니까? 검찰 조사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최윤수 전 차장은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 관련 첩보를 관리하고 이를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건 국정원의 통상 업무라고 반박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최윤수 전 차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과 구속영장 재청구도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4일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 등을 기습적으로 압수한 것도 관계자들과 수사에 대응하려고 접촉한 증거를 확보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당했던 만큼 최대한 철저하게 준비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당시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수사팀에 문제가 있으니 상당수를 교체하자고 건의한 겁니다. 최희선 기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최근 검찰 수사팀에 넘긴 문건은 2013년 당시 국정원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수사팀을 와해시키려 한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올린 보고서에서 댓글 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상당수를 교체해야 한다고 건의한 겁니다. 정무 감각이 부족한 특수통 검사들이 수사를 주도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사 때 일부 구성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대학생 시절 학생 운동 전력과 출신 지역까지 교체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보고서를 서천호 당시 2차장과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으로 구성된 현안 TF 주도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법 방해 혐의의 핵심 증거로 보고 현안 TF 관계자를 상대로 작성 경위를 캐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보고 문건인 만큼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과 청와대까지 수사 방해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서 전 차장 등 국정원 간부 4명과 장 전 부산지검장 등 파견검사 2명을 사법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정유라 씨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단 단순히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CCTV 화면엔 정 씨 집 앞에 긴박한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SBS가 확보한 서울 강남 정유라 씨 자택 바로 앞 CCTV 영상입니다. 괴한의 흉기에 찔린 정 씨의 마필관리사 A 씨를 구조하기 위해 소방구급대가 좁은 골목길을 뚫고 들어갑니다. 괴한 검거를 위해 출동한 경찰은 직접 반대쪽 차량 진입을 막아 길을 트고 달려갑니다. 내가 지금 가슴이 뛰고 그래. 난 지금 심장 더 뛰어버려. 경찰은 이런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의자 44살 이모 씨가 일주일 전부터 정 씨 집 주변을 사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카드빚 2,400만 원을 갚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무직으로 전과는 없으며 현재까진 청부나 정치적인 범행 동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흉기에 찔려 입원한 A 씨의 병원을 찾아가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정 씨를 상대로 자정 넘어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정 씨는 물론 자택 경비원과 보모도 이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강도 상해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지 계속 캐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우리나라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화산이 잇따라 분출했습니다. 화산재와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고 관광객 2천여 명은 별 수 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보도에 이혜미 기자입니다. 분화구 위로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분화구 상공엔 연기가 가득 차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6시 20분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최고봉인 아궁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화산은 지난 21일과 어제 오후에 이어 오늘 아침에만 3차례 분화했는데 최고 4,000m 상공까지 화산재를 뿜어 올렸습니다. 화산 주변에 사는 주민 2만 5천여 명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우리 교민과 관광객들의 피해도 현재까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화산 주변 상공의 항공 운항 경보를 최고 단계인 적색으로 높였습니다. 공항이 폐쇄되진 않았지만 일부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항공편 운항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수십 명을 포함해 2천여 명이 공항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내일로 이제 일단 플라이트 티켓은 미루기는 했는데 내일 또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고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높이가 3,142m에 이르는 아궁 화산은 지난 1963년 대규모 분화를 일으켜 1,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살 배기를 발로 밀치고 밥을 빼앗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겼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영종도 한 어린이집입니다. 보육교사가 상을 치우더니 바닥에 앉아있는 어린 보육생을 발로 차 밀어내면서 바닥을 닦습니다. 아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머리를 파묻고 꿈쩍도 못합니다. 급식 시간엔 아이 몫의 음식을 빼앗더니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가 심한 불안 증세와 음식에 대한 집착을 보이자 학대를 의심했고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이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학대가 3개월이 됐을지 2년이 됐을지 모르게 계속 이어진 거다 보니까 저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해당 보육교사 이모 씨는 신고 이후에도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다고 다른 학부모들을 상대로 주장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래요. 저도 애기 키웠고 저도 어린이집 보냈고. 경찰은 지난 9월과 10월 2달 사이에만 32차례에 걸쳐 해당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어린이집 원장 48살 김모 씨와 어린이집을 운영한 46살 김모 씨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용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잠이 든 사이 순식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김기태 기자입니다. 주택 1층에서 새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2층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3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4살 김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1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1층 집 주방에서 사골국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잠이 든 사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기가 공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7분쯤 인천 서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휴게실에서 불이 난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0대 이집트인 공장 노동자 3명이 긴급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650만 원 상당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낮 1시 47분쯤 부산시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1톤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1살 성모 씨가 숨졌고 트럭 운전자 44살 강모 씨도 중태입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신용카드로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국세를 내면 카드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들이 자영업자에게는 수수료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대기업에는 수수료를 환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내면 원금의 0.8%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그래도 결제일까지 자금 운용을 할 수 있어 많은 자영업자들이 카드 납부를 선호합니다. 내야 되는 세금이라서 내는 건데 수수료가 한 번 더 나간다는 게 좀 기분이 나쁘지만 어쩔 수 없이. 지난해 카드사들이 받은 국세 카드 수수료는 3,3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실태를 조사했더니 전체 수수료의 83%나 되는 2,800억 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사가 누구에게 돌려줬는지 살펴보니 대기업과 공기업, 외국계 회사 등의 환급액이 집중됐습니다. 한 대기업에만 200억 원의 수수료를 돌려준 카드사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계열회사와 계열은행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환급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고객 확보라든지 대기업들이 워낙 국세 납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출 확대라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취지는 영세 상인들의 편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정반대로 대기업과 계열사 사익지우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카드사에 기업들에 대한 국세카드 수수료 환급을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에선 휴일인 오늘도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진 피해로 휴업했던 학교들의 보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포항 현지에서 이종훈 기자입니다. 외벽이 무너져 내린 건물이 회색 속살을 드러낸 채 서 있습니다. 지진 당시 떨어진 벽돌들이 건물 옆에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지진 피해가 컸던 한 동대에서 외벽을 보수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 곳곳에 금이가 있고 구조물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 원래 모습을 되찾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성은 긴급 복구 검사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나 지금 대체 학생들이 수업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복구는 계속 방학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지난 15일 지진 이후 임시 휴업했던 학교들도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진의 피해가 비교적 컸던 이 초등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휴일도 잊은 채 긴급 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휴업했던 학교 8곳 가운데 7곳이 내일부터, 장성초등학교는 수요일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합니다. 보내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죠. 학교 천장도 어느 정도 딱 하는데 보내려니까 좀. 휴일에도 복구의 손길은 바삐 움직였지만
안전이 우려될 만큼 심하게 파손된 이 어린이집을 포함해 아직 손도 대지 못한 곳이 적지 않아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지적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는 노동 착취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들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어렵게 찾아내서 구해낸다고 해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박 비닐하우스만 20동 넘는 충북 음성군의 한 농가입니다. 지적장애 3급 조모 씨는 지난 18년 동안 곰팡이 핀 방에서 생활하며 매달 5에서 10만 원만 받았습니다. 밥 먹고 나면 또 가서 먹자마자 가서 일해야 되고 해가 기름은 7시까지 안 왔어. 정말은 없어요. 계속 착취에 시달리다가 심장병과 피부병까지 얻은 조 씨는 지난 8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도움을 받아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2014년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이후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을 연 곳은 8곳에 그친 데다 직원도 한 곳당 4명에 불과합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면적의 5,000배가 넘는 면적을 감당을 하는데 1명은 회계하고 결국에는 이제 기관장 포함한 3사람이 현장 조사를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렵게 학대받는 장애인을 찾아내도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쉼터는 전국에 6곳뿐입니다. 게다가 한 곳당 도울 수 있는 장애인도 많아야 5명입니다. 그나마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이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지만 이조차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한 구성으로서의 당당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염전노예 사건 이후 정부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놓고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지적장애인을 착취하는 악순환을 쉽게 뿌리 뽑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1월 대출자의 소득은 더 꼼꼼하게 부채는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이른바 신 DTI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자가 은행에 내는 소득 증명이 기존 1년에서 2년치로 늘어나는 것을 포함해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최고 50층으로 재건축이 확정된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12제곱미터형 가격이 파리 부동산 대책 이전보다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선호도가 더 높아졌죠. 살 사람은 있는데 매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죠.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26% 올라 8월 둘째 주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파리 대책 이후 2.38%나 오른 겁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대기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분양시장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고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려는 강남 재건축 단지의 속도전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의 약발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신 DTI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상환 능력을 더 엄밀하게 검증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1년치만 보던 대출자의 소득을 2년치로 늘려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퇴직자 등은 국민연금, 건보료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고 40세 이하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1년치 소득만 확인할 방침입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낙태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을 내놓았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낙태라는 말 대신 임신 중절로 부르겠다면서 내년에 우선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 인원은 한 달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낙태죄란 낙태한 여성과 이를 시술한 의사 모두 처벌하는 형법상 용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태아에 유전적 정신장애가 있거나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됩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0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한 해 낙태 시술은 16만 8천여 건으로 추정되지만 이 가운데 합법적 시술은 6%, 만여 건에 불과합니다.
청와대는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매우 예민한 주제라면서 일단 내년에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낙태란 용어 자체가 부정적 함의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임신중절이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 자체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교제하던 남성과 헤어진 뒤 임신을 알게 된 경우 등 현재로서 불법인 3가지 낙태 사례를 들며 새로운 사회적 균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의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5년 전인 2012년 재판관 8명이 합헌대 위헌 4대4로 팽팽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은 안 돼 합헌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재임 중인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이 기존 규정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결정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북한 최룡해와 황병서가 2인자 자리를 두고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최룡해 기세에 황병서가 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쪽으로 힘이 확 쏠리는 걸 과연 1인자 김정은이 계속 놔둘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최룡해 황병서 가운데 김정은 시대 들어 먼저 실세로 부각된 사람은 최룡해입니다. 최룡해는 2012년 4월 총정치국장을 맡으면서 권력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황병서가 실세로 떠오른 것은 2013년 말 장성택 숙청에 관여하면서부터입니다. 2014년 4월 황병서가 최룡해 대신 총정치국장에 임명됐고 최룡해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황병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 폐막식 당시 단장으로 인천을 찾기로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지금 축구는 완전히 기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기세로 이 기세로 나가면 세계에서 아마 댓글 줄 것 같아요. 최룡해는 2015년 말 혁명화 교육을 받으면서 권력에서 더욱 멀어지는 듯 했지만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다시 오르며 오뚜기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우리의 혁명 무력은 그 어떤 강적도 경멸소탕할 수 있는 최강의 전투력을 갖추고 최룡해는 지난달 당 조직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인 조직지도부장을 맡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황병서를 검열하고 처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황병서에 대한 최룡해의 우위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최룡해와 황병서가 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인자를 만들지 않는 김정은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식당에 아동 출입을 금지하는 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죠. 물론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른 손님 신경 쓰지 않는 부모들이 문제다. 아니다. 출입 금지가 지나친 거다. 양쪽 다 할 말은 있는데 이런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낸 곳이 있습니다. 권일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쁜 인테리어로 SNS에 오르내리는 부산의 한 카페입니다. 그냥 보통 커피집이지만 화장실 옆에 눈에 띄는 공간이 있습니다. 테이블 2개를 포기하고 만든 수유실입니다. 이게 절반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수유실에 들어가면 안 뛰니까. 점주인 유성현 씨는 2 아이의 아빠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 아이들을 고려한 공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고 자신의 가게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유모차와 휠체어가 모두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구엔 경사로를 댔습니다. 소아과 가면 수유실 없습니다. 일반 병동에 가서 기저귀 간다고 뭐라 하고 그럼 엄마는 어디서 기저귀를 갈아야 될까요? 애기들만 데리고 다니면 죄인이 되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기저귀 가리대도 평상시에는 벽에 딱 붙어 있다가 필요할 때는 내려서.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구 대학가의 또 다른 카페는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들이 눈치를 볼까 봐 오히려 아이들에게 아이스티 한 잔씩 무료로 제공한다고 써붙였습니다. 몇몇 부모님이나 아니면 아기가 영업에 방해를 준다고 해서 그 집단은 금지 이런 방식으로 길을 찾고 싶진 않아요. 웰컴 키즈존, 노 키즈존 이런 단어가 저는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출입 금지가 아니라 특정 행동을 적시해 자제해달라고 안내하는 식당들도 있습니다. 집단이 아니라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흡연이 문제라고 흡연자들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잦은 도시에서
유아와 양육자를 고립시키지 않으려는 환경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살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살아야지. 아기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공감하거든요. SBS 권혜리입니다. 300명 이상이 숨진 이집트 테러의 배후도 IS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IS를 제압하는 데 드론이 종종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드론 전쟁이 거듭되면서 민간인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카이로에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영국군 드론이 IS의 공개 처형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드론은 건물 옥상에 자리 잡은 IS 저격수를 노립니다. 드론을 이용한 정밀 타격이 이루어지자 IS 조직원들은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IS 2인자인 알 하얄리, IS 대변인 알 아드다니, 그리고 참수 영상에 단골로 등장했던 지하디 존 등이 미군의 드론 공습으로 사살됐습니다. 속수무책 당하던 IS도 드론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국제 상업용 드론에 수류탄을 매달았는데 정밀도를 높이려 배드민턴공의 깃털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قديمة طبعا واستطاع يعني أن يفجر له رمانة مو أكثر من رمانة. 양측의 드론 출격이 잦아지면서 오폭에 따른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했습니다. 실제 앞선 아프간 전쟁에선 드론 공습 사망자의 90%는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 격퇴전에서 드론의 활용도는 계속 높아질 전망입니다. 최종 공격 목표인 IS 지도자 알 바그다디가 여전히 깊은 계곡에 은신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알 바그다디를 사살하기 위해 폭약의 살상력을 높인 신형 드론을 대거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아파트에 살다 보면 이웃의 담배 연기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죠. 지난 7일부터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곳의 계단이나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우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시민들의 생각을 열린 마이크로 들어봤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저 애기가 이제 3살인데 문을 열어놓으면은 이제 냄새가 간접적으로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일단은 애기 생각이 많이 나서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저도 담배를 피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저도 담배 냄새가 싫더라고요. 이 때문에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곳이 전국의 260여 곳에 달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금연 아파트입니다. 입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될 수 있는데요. 금연 아파트에선 보시는 것처럼 승강기, 아파트 복도, 층계, 지하 주차장에서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흡연을 하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내년 2월부턴 자신의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웠어도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관리소 등이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 지정과 상관없이 모든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반감이 당연히 생기죠. 지금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뭐 이런 경우가 이게 진짜로 법으로 제정이 되나 싶은 정도로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어처구니가 없는 법안인데요.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에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특성과 간접 흡연 피해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내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주거하는 어떤 그런 그 인구가 주로 이제 유소화 그리고 이제 가정주부 내지 어떤 이제 노령 인구, 즉 말해서 흡연에 좀 취약한 어떤 그런 인구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울 권리는 분명히 있지만 이제 그 어디에서도 그 권리를 앞세우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강원도에서 주로 서식하는 사냥이 백두대간을 넘어서 경북 주황산에 털을 잡은 모습이 카메라에 처음으로 잡혔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사냥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경북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 깊은 숲속에서 사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은 소음에도 화들짝 놀랄 만큼 예민한 어미 사냥. 그 옆으로 태어난 지 1년 된 새끼 사냥이 먹이를 찾아 나아갑니다. 야간에 찍힌 영상에는 수컷의 모습도 잡혔습니다. 번식기를 앞두고 나무를 긁어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이른바 뿔질하기에 바쁩니다. 수컷들이 경쟁을 하는데 자기 뿔에 를 갈아서 이제 세력권을 일단은 다른 수컷들한테 자기가 여기가 자기 영역권이라는 거 보여주고요. 주황산은 1976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 사냥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치 발신기가 없는 점으로 미뤄 인근 울진군에 서식 중이던 야생 사냥이 새 서식지를 찾아 남쪽으로 이동한 걸로 추정됩니다. 주 서식지였던 강원 설악산과 오대산에서 충청권으로 영역을 넓힌 데 이어 백두대간을 넘어 경상권까지 터전을 만드는 겁니다. 낙동정맥 중간에 위치합니다. 설악권과 울진권의 사냥 서식지를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식지 훼손과 밀렵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던 사냥은 10년 전 시작된 복원사업 덕분에 이제는 개체수가 1000마리 가까이 늘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라면을 끓여서 후루룩 먹는 소리로만 꽉 채운 광고 본 적 있으시죠? 이처럼 소리를 활용한 마케팅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비누를 깎고 토스트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들려주거나 흙길을 걷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특정 소리에 편안함을 느낀다는 자율감각 쾌락 반응, ASMR을 활용한 영상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지만 수면 장애나 스트레스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난해 유튜브 관련 영상도 400만 개에서 700만 개로 급증했습니다. 편안하다고도 하시고 마음의 안정이 오신다고도 하시고 일을 하거나 할 때도 많이 들으시는 편인 것 같아요. 소리를 활용한 광고도 등장했습니다. 한 라면 광고에선 다른 음향을 제외하고 라면을 조리하고 시식하는 소리만 들려줍니다. 자연의 소리와 화장품을 바르는 소리만 극대화한 광고도 있습니다. 이전까지 소리가 제품 홍보의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젠 전부가 된 겁니다. 연상을 해가지고 이해하게 돼 있단 말이죠. 사전 각인에 의한 이런 암시 효과에 의해서 자극적인 콘텐츠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를 활용한 마케팅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최근 미국의 유명 관광지와 학교, 교회 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총기 사건에 대비해서 자체 무장에 나서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안경을 쓴 채 호신술을 베이고 있는 남성은 미국의 한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에 갈 때 총도 가지고 다닙니다. So are you carrying a gun on Sundays? Absolutely. If I'm on property, I will always have a gun on me. 26명이 숨진 텍사스주 교회 총격 참사 이후 미국에서는 성직자와 신도들이 호신용 총기를 휴대하고 스스로 교회를 지키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총격 상황에 대비해 실전 훈련을 하는 영상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만 147건,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신도들의 안전 문제가 당면한 과제로 떠오른 겁니다. We just thought it would be good to have some sort of training as what to do as civilians in a crisis or emergency like that. 교회 무장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경비업체에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It's so hard in those early years to even get somebody to spend $20 on a subscription to our website. Now we have thousands and thousands of churches that are part of our national organization. 예배 시간 동안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도록 아예 문을 잠가놓고 예배를 보겠다는 교회들도 늘고 있어 예배 관행에도 변화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대전과 전주를 비롯한 내륙지방은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10도 가까이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특히 아침 기온이 하루 새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과 일부 전북지방으로는 오늘 밤 9시를 기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곳곳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은 13도, 전주 1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 곳곳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 변화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이 키우는 아빠로서 노 키즈존이나 속칭 맘충 같은 말 들으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 한편으론 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겐 그저 시끄러운 소음 덩어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동체가 아이를 함께 키워간다는 건 결국 서로 조심하고 배려한다는 뜻일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